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 씨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관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청와대까지 강타했습니다. 오늘도 김영환 전 사선 의원님 그리고 전 과기부 장관님 모시고 정치 이슈들을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님, 네. 지금 43살 먹은 수산업자라고 사칭입니다. 이것도 수산업자라고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징어를 잡겠다고 했는데 오징어는 잡지 않고 예, 사람을 지금 잡은 정치권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그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모 씨 43살 뿐이 안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기범에 1차적으로는 정관계, 언론계, 청와대까지 지금 연루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를 휘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시대의 사기범인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그리고 우리 정관계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이 사기범한테 휘둘렸다. 이게 얼마나 또 취약한 사회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정치권만 하더라도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우선 정치권 쪽에 김무성 거물 중에 거문이 전 대표, 그렇지. 한나라당 대표, 그 형님. 그 형님, 네. 그 형님은 무려 86억 5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 또 보통 사람입니까? 에? 보통 사람이냐고. 선물만 받았다 그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나 그런 게 의심이 되는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또 뭐 그런 사건으로 재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조심하셨겠죠. 네네. 거기에 또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복당을 했습니다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이 이름이 거론되는 거죠.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만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씨가 경찰 수사에서 술술술술 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났고 선물도 보냈고, 그 선물이 이제 주로 독도새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귀하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거기에 이제 포항이니까 대게, 예. 또 전복, 영덕대게. 예, 뭐 이런 것들 이제 수산물은 그냥 기본으로 반찬으로 깔아서 선물로 보낸 거고, 이제 선물만 보냈겠습니까? 이런 거물 도라테 하는데 그거야 이제 뭐 인사치레로 하는 거고, 식사 뭐 이렇게 보면은 밥만 먹고 가면은 과메기 같은 것도 보내고 거기다 밑에다가,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금 거물들인데, 이분들은 뭐 몇 년 전에 누구 소개로 그냥 밥만 먹고 그거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러는데, 우리 김 장관님도 다 정치에 사선 의원이시고 장관까지 했으면 이런 경우에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간단히 사진 하나씩 찍어주고 그럽니까? 사기꾼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그런 또 피해가 있습니다. 과메기는커녕 뭐 무슨 영덕대게도 하나 저는 아니 그 좋은 시절에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죠. 지금은 일수거사인데 누가 뭐 과메기 아니라 뭘 보내겠습니까? 이자가 지금 보통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의 사기를 쳤습니다. 한 번은 2008년도에 그 무렵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 했고, 그때는 이제 조그마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뭐 좀 어려운 사람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개인 회생 그런 조치 취해주겠다, 파산 신청해주겠다 해갖고 조금씩 사기쳐 먹은 게 한 1억 6천. 그래서 2년을 받았어요, 사기로. 그래가지고 깜빵에서 1년 한 7개월 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그 첫 해 2017년 12월에 딱 특사를 해줬어요. 그것도 지금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누가 사기범을 특사를 해주냐? 그런 애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2018년부터 이제 한번 작게 사기를 쳤다가 이제 크게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깜빵에서 만난 동료가 과거 이 종편 패널에도 많이 나온 송모 씨라고 있습니다. 월간조선 취재. 여기도 나왔습니까? 예? 여기도? 여기 말고 종편. 네네. 예, 종편. 전에 저하고도 같이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뭐 사립대학에 뭐 특임 교수도 하고 뭐 그렇게 또 홍보실장도 했습니다만 이제 월간조선이 이따 나와가지고 정치판에 가서 뭐 출마를 하려고도 했고 그 출마하려다가 선거법 위반 뭐 명예훼손 그 사전에 뭐 막 홍보물 뿌리다 보면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김무성 전 대표의 특보를 했습니다. 특보를.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더군다나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아니고 조선일보사 소속 월간조선 거기 기자를 했습니다만 아주 발이 넓고 수완이 참 좋은 분입니다. 아까 제가 통화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 사람도 지금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그 깜방에서 만난 이 김모한테 휘말려 갖고 14억 5천만 원을 지금 사기당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소개를 좀 해주고. 감방 동기가 참 이게 거기서 다 작전을 짜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16억 원을 사기를 쳤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게 진짜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무슨 고급 승용차를 사고 막 그런 뭐 그런 것도 썼겠죠. 그래갖고 그래도 뭐 그걸로 그 다 썼겠지. 포르쉐다 뭐다 아주 막 좋은 거 뭐 너댓듯이 막 하고 또 조선일보 엄성섭 앵커한테는 외제차 아우디 그것도 중고차라네요. 네. 사주려면 새 차 사주던가. 그거 뭐 선물하고 또 뭐 이동훈 전 논설위원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 거기한테는 또 뭐 골프채도 주고 뭐 매월 뭐 이렇게 또 용돈도 주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이 돈의 행방을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이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우선은 이제 이게 이민한식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다는 것만 갖고도 기스가 가는 그런 그렇죠.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야권 중진들이 지금 연루된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얼른 공개를 했습니다. 자진해서 내가 만났다. 그랬습니까? 아니 거기서 경찰에서 어차피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저 엄성섭 그 앵커가 소개해가지고 저녁 한번 먹었고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사기꾼 비슷해서 내가 그 후로는 안 만났다 그렇게 해갖고 딱 그렇습니까? 자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선수니까 그럼요. 그걸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또 쉴드를 치는 거겠죠. 예, 그렇죠. 방어막을 딱 치는 거죠. 뭐 미리 맞을 거를 미리 이렇게 계속 힘을 빼놓는 거죠. 어디 탁 튀어나오면 또 굉장히 그 충격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권 주자 아니십니까? 유력한 야권 지금 국민의힘의 1위 주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박지원 원장 또 홍준표 이런 분은 뭐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그런 걸로 많이 당했잖아요, 저희가. 예. 그또 홍준표도 그 송환종 예. 그 사건 때 돈 받은 것 때문에 뭐 대법까지 가서 죽었다 살아났다지 않습니까? 박지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은 무슨 만약 돈 신용공고 사건으로 돈 보냈으면 아마 벌떡 일어나가지고 갖다 주거나 뭐 아니면 혼내키거나 그랬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밥을 먹었고 계속 이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 일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그런 것도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직원한테 직원 핸드폰을 압수수색해갖고 포렌식을 했는데 거기서 고정 선물 리스트로 나온 사람이 27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떤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런 선물만 보낸 사람도 있고 이제 직접 만나서 이렇게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거 발단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형님이 제일 돈을 많이 사기를 당했고 그런 거 이제 수사에 고발했네? 들어간 거 당연하겠죠. 거기서 시작됐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고발이 되고 뭐 송승호도 고발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돈이 어디로 가고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게 이제 딱 드러나니까 아주 뭐 포항에서 뭐 수십 척의 배를 가진 뭐 선주에다가 뭐 빌딩에다가 1,000억대 무슨 유산을 받은 상속 거부로 막 알려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 뻥이라는 게
좀 지켜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일파만파로 번지게 그래도 생겼는데 뭐 무슨 공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죠? 그러니까 무슨 김무성 그 형님 사기로 고발을 하면서 촉발된 거라면 그죠? 그 이후에 그 과정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뭐 이렇게 방향을 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좀 규칙을 좀 지켜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야 거물들이 다 관련이 됐기 때문에 만약 우리 김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 말고 김무성 형처럼 송모 씨처럼 사기 당한 사람 말고 그렇지 않고 뭐 식사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접대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박영수 특검이 여기에 또 연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박영수 특검은 본인 스스로가 그 부인이 포르쉐인가를 사려고 하는데 이 김모 씨가 내가 그런 그 외제차 그 렌트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탁 포르쉐를 갖다 주고 알아서 탑승하십시오. 그게 이제 250만 원이라는 거 이틀 썼는데. 그래요? 근데 박영수 특검은 자기 그때 돈 줬다는데 지금 오늘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사건 수사가 들어가니까 얼른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김모 씨 변호인을 통해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다. 그 돈을 뭐 지금 갚은 거는 뭐 심리적으로 또 어떻게 뭐 될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무슨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쓴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250만 원. 뭐 갚은 것은 바로 갚았다면은 바로 그냥 주었다고 하면은 렌트비를 주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방. 그러면. 그러니까 돈 보냈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죠. 이건 돈이 뭐 자액수가 작으니까 뭐 좀 다릅니다만은 이틀밖에 안 써서 250만 원 사용료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뇌물을 뭐 5천만 원을 줬는데 뭐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돌려줬다든지 그러니까 돌려준 것은 아무런 그 경감의 요인이 되지 못한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박영수 문제가 되는 것 특검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포르쉐지만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고 지금 나타난 것만 그런 거고 그 밑에 이제 이 박영수 특검이 특검 때 데리고 있었던 부부장 검사가 부장 검사가 돼가지고 포항에 내려가 있었는데 포항지청에 있었 그걸 소개를 해줘갖고 지금 이 부장 검사가 뭐 2, 3천만 원 현금도 받았고 거기에 또 무슨 자녀 학원비도 받았고 보급 시계도 받았고 이래갖고 지금 부부장 검사로 강등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경찰이 부장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금 이 서울 남부인가 어디 거기에 와 있는 모양인데 부장 검사로 있다가 지금 어디로 또 쫓겨났다는데 부부장으로 처음 있는 일이랍니까? 우리 검찰 역사상 경찰이 부장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건 사실 확인이 됐나요? 그런 건 다 지금 확인이 된 걸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그 밑에 있었던 부부장 검사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수사관들한테도 이 선물을 계속 보낸 걸로 나와 있고 박영수 특검 밑에서 수사팀장을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전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폭발성을 안고 있는 것이고 특히 박영수 특검 하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걸 다 뇌물 수수로 엮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기업한테 돈 받은 거, 후원금 받은 거, 그런 거, 미르재단이다 뭐 한 걸, 그걸 뇌물로 본 거고, 국정원에서 특갈비 가져온 것도 뇌물로 해서 했는데, 본인이 뇌물을 받았다? 크든 작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고. 이제 수사 중이니까. 수사 중이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일부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이런 수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브리핑이 없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좀 취재를 해서 알아내는 정도로 나오는 것이지 그게 과연 박영수 특검은 그냥 포르쉐 그것만 하고 식사만 좀 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죠. 현재로서는. 그러나 박영수 특검 밑에 있었던 검사들, 수사관들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여기도 여러 가지로 심상치는 않은 것 같고. 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나 엄격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일이 진행되고 많은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네. 부메랑이 돼서 그것도 이제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크게 비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특검들은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그들이 좀 행동을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네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은 또 그 포항 남부경찰서장이었던 모양이에요. 비충경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도 뭐 여러 가지 금품 수수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직위 해제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도 어떤 또 국회의원이 소개를 한 모양이에요. 되게 국회의원들은 또 지역의 그런 사람들을 알지 않습니까? 경찰서장, 그 괜찮은 김 사장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인사 가면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만나보지 안 만나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또 잘 구워 삼는 데는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향응 또 만나는 것 그 자체는 이제 구설수는 되겠지만 큰 문제 되지 않는데 이제 뇌물 예. 뭐 선물 가운데서도 좀 값이 비슷한 김영란법에 그 적용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김명란법에 저촉이 특히 언론계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 엄성서 뱅커 참 잘 나가는 언론인들인데 정말 잘 나갔죠. 이 사건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언론계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뇌물 받은 기자가 어떻게 취재를 하고 남 무슨 비판을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동훈 논설위원은 뭐 골프채를 받았다는 것이고 엄성섭 앵커는 TV조선에 뭐 목소리 크고 아주 우렁차고 참 잘하는데 씩씩하고. 저한테도 엄청나게 잘하는데 어쨌든 이 엄성섭 앵커는 이 김모 씨의 행사에 가서도 또 뭐 이렇게 격려 발언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차도 아우디 매제차도 뭐 해주고 또 국산 기아 K9인가요? 7인가요? 그런 것도 좀 보내왔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하네 그 규모가요. 예. 그런데 언론사 무슨 이런 부차장급들한테 그렇게 차장급들이거든요. 부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또 얼마나 뿌려댔겠습니까? 예? 상상을 해보면 알거든. 우리가 언론사 생활을 했지만 기자들한테 무슨 존지 보내는 것은 폭포수의 물방울이라고 그랬어요. 폭포수는 진짜 권력자들한테 가고 물방울 정도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물방울이 아우디 구형 차고 K7 나인. 그러니까 뭐 세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골프채라는 한 거 보면은 그 물방울이 이 정도면은 폭포수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게 참 굉장히 그 투명해졌는데요. 지금 뭐 이런 것들 조심하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역시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 응? 역시 이제 그런 그 부패의 사슬이라고 할까,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풍토라고 할까, 이런 부정 사기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걸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연예계에서도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뭐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가수 손담비가 뭐 이 김모 씨와 뭐 혼담까지 오갈 정도였다는 얘기가 있고 이 김모 씨가 그 지역에 포항에 뭐 풀 빌라라는 그런 펜션 고급 펜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성접대 파티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몇몇 언론인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 어쨌다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전에 김학의 성접대 사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풀빌라에서 그러한 성접대 파티,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또 정관계 상당히 고위 인사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참석을. 그게 터져 나온다면은 이건 정말 나라를 뒤집어 놓을
사건이 안 되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대통령의 편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보내준 선물 이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거 보낸 적 없다. 그리고 편지도 보낸 적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 뭐 과거 대선 때 캠프에서도 자기가 활동을 했었고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편지도 뭐 이렇게 쏙 해서 걸어놓고 또 무슨 청와대에서 보내준 선물이하고 술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런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와대에서 기념품으로 파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데 이건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까지 개입이 조사를 됐다고. 해봐야 될 일이죠. 실제 그런가는. 네. 그리고 그 편지는 뭐 직접 쓴 그런 손편지는 아니시겠지 뭐. 아니 컴퓨터로 쳐서 보냈는데 청와대의 박수현 수석의 이야기는 청와대에서는 그런 형식의 편지를 쓰지를 않는다. 그런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보내면 대통령 문장도 있고 그런 그렇죠. 서식이 있지만 사적으로 보내는 것은 꼭 그런 서식에다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간단히 보내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아니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이 모든 지인들한테 보내는 공식적인 어떤 무슨 서한을 보낸다고 하면은 청와대의 공식 그런 문서 양식에 따라서 보내지만 개인적으로 무슨 아는 우리 김 장관님한테 무슨 간단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그것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쳐서 싹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가 수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보낸 건지 또 그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은 본인은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도 받았다. 조사가 필요한 일이죠. 대통령이 보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기범한테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네. 고위 공직자들도 네. 박지원 한번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정원장을. 더군다나 대통령의 무슨 편지다, 무슨 선물이다 이런 것은 뭐 명절 때 보내기는 합니다만은 그 중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도 보내지만 대개 이제 사회적 지도층한테만 보내지 않습니까? 특별한 또 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기꾼한테 청와대에서부터 최고위층 정관계 이런 사람들이 다 연루되고 거기다가 검찰 경찰까지 연루됐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 꼴이 뭐냐 이거죠. 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사기꾼 한 사람한테 정관계가 이렇게 휘둘리고 언론 이런 게 관련되고 또 청와대까지 하는 이게 뭐 우리 사회가 아직도 뭐 대통령은 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좋아하시던데 예, 오늘 뭐 그렇게 얘기했죠.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그리고 우리 김 장관님도 국회의원님도 하시고 김대중 정부에서 그래도 중요한 직책에 계셨으니까 특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처음 대통령 돼하고 특사하는데 이런 사기범들을 막 특사를 해줍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보이는데요. 무슨 뭐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누군가가 손을 쓰거나 누군가가 이것이 뭐 억울하다고 무슨 청원을 하거나 법무부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다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청와대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누가 이런 로비와 이런 정황으로 보면 누가 손을 쓰거나 뒤를 봐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청와대에서 그럼. 민정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거 시스템. 누가 이 사람을 그때 넣느냐, 그게 적응당했느냐, 뭐 형기는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그 요건은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정무수석도 그 청와대 돌아가는 거 잘 알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누군가가 특별히 손을 써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조사 기록이 수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이제 사면으로 넣는 그 이제 죄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특별히 이 사람 김모 씨라는 사람을 넣는 이유가 그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아마 청와대가 아마 밝혀서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게 잘 밝혀지겠느냐 이거예요. 권력과 특히 여권 핵심부 청와대와 관련된 문제들이 문제가 없을 때만 밝히죠. 문제가 있을 때는 밝히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건데, 무슨 경찰이 지금 청와대를 해가지고 이 특검이 어떻게 됐는지 뭐 압수수색을 할 겁니까? 무슨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까? 청와대도 그렇지만 지금 116억의 일부는 뭐 변제도 되고 그랬겠지만 거의 그 돈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돈들이 단순히 밥 먹고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밥 먹고 골프 쳐봤자 그게 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구설수도 많이 되고 등장인물도 많은데, 이 가닥을 잡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그 116억의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계좌 추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고, 어디에 썼는가, 또 어디에 고여 있는가,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걸 하면은 대개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문제는 지금 타켓이 뭐 여권 인사도 한두 명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뭐 아니라고 손 털어버리면 그만이고, 대부분이 TK 지역 포항이기 때문에 야권 정치권 인사들입니다. 야권 정치인들. 또 하나는 조선일보가 타켓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이 집요하게 지금 수사를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파헤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이게 대선 전국에 큰 어떤 걸림돌이랄까? 아니면 암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기미가 좀 좋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이죠.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아직은 뭐 그런 조짐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조짐이 없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맨날 예의주시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주시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자기들 그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관 입장에서는 뭐 검찰총장이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박범계가 예의주시한다는 것은 이것이 미칠 정치적 파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제일 연결시킨 것은 특검 이쪽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로 연결시킨 그런 욕구가 많겠죠. 거기에 뭐 갖다 붙일 게 없는가를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영수 특검 밑에서 수사팀장을 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검찰총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하면서 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어떻게든 몰아내기 위한 그런 공작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런 사람을 만났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탄압이 보약입니다. 보약. 탄압이 그걸 다 막아줬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적당히 향응이라고 저녁이라도 먹고 이름이라도 나오면 그 기스 갔을 건데. 어쨌든 사기범 하나가 온 나라에 아주 권력 핵심부에서부터 유력 언론사에까지 흙탕물을 마구 뿌려대는 것 같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상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풀 빌라에서 성접대 파티까지 있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